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과 알서포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뭐 계약을 못하고 있어서 뭐 이런 스마트 교육 온라인 강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뭐 진작부터 언급이 됐었죠, 사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이 재료가 터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이 한 번 더 좀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그림이 보이는데 싶어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이제 한번 돌려보는 와중에 오늘 좀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어서 매매를 실전적으로 했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시켜 드릴 거고, 그래서 일단 알서포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이제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제 앞으로는 정말 여러분들도 선침해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관심 갖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엊그제와 어제 이제 이어서 기사가 계속 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진작부터 언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왔던 내용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알서포트는 이제 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재택근무 서비스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3월 30일 사상 온라인 이제 첫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초중고 공교육 기관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용 리모트 미팅을 기한 없이 무료화했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기한 없이 무료화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은 맞죠. 자, 현재까지 이제 뭐 500개 정도의 학교가 신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시장에 있어서 정말 뭐 이렇게 무료로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료로만 제공을 하고 있네요. 그래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자, 이제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좀 살펴보면,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매출이 꾸준합니다. 그래도 소폭 조금씩 상승은 보이고 있지만 좀 거의 꾸준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면에서도 매출 대비해서 적당한 선으로 꾸준히 이제 어느 정도 약한 폭이긴 하지만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당기순이익 면도 마찬가지고, 자산이나 뭐 부채 비율도 적당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특별한 뭔가 움직임이 보이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어떤 실적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슈팅이 나올 만한 그런 거는 아직 포착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이제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이제 공급하는 그런 회사죠. IT 서비스업인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그런 원격 지원하고 원격 제어 분야에 있어서 이제 일본 포함 뭐 일본이나 뭐 아시아 시장 내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계 5위 글로벌 기업으로 뭐 성장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뭐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도 다 좋고요. 근데 돈을 벌어야 기업이 이제 주가가 팍팍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위기에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밑밥 너무 많이 까나요? 네.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또 3월 30일 온라인 이제 온라인으로 첫 계약을 한다고 했죠. 그때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두 번 내주었죠. 맞죠? 자, 이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관심을 또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아직 온라인 계약을 일단은 뭐 길게는 1학기를 아예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뭐 이렇게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도 좀 들리고 있고요. 저의 조카도 이제 뭐 아직 고등학생인 조카가 있는데, 뭐 집에서 그냥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시스템이 안정화되진 않았다고 해요. 동시 접속자도 많고, 출석을 했는데도 출석으로 반영이 안 돼서 뭐 수업을 안 들어서 너 뭐 결석 처리하니 뭐니 뭐 이런 내용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뭐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서 저 수업 들었습니다, 인증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있다고 해요. 근데 뭐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뭐 제가 뭐 이렇게 많은 학생들한테 뭐 설문까지 하면서 그거를 조사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듣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요. 일단 그랬고, 자, 이 종목을 딱 요만큼만 보더라도 정말 아주 정직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1차적으로 자, 요 정도 자리를 한번 보면요.
자, 이 선 하나 가지고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보인 자리는, 자, 기존의 재료가 없을 때, 그리고 기존의 재료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선을 다시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캔들이 일단 이렇게 슈팅을 강하게 해줬지만 지금 거래량이 좀 적은 이유는요, 상한가를 일찍 갔을 거예요. 장 막판에 장 초반부터 집중을 받아서 막 이렇게 어떤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다가 장 막판에 상한가를 간 게 아니고, 급하게 상한가를 간 경우에는 좀 빠른 시간에 상한가에 도달해서 이제 딱 끝나버리면, 거래가 이제 끝나버리면, 뭐 끝났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호가의 변동이 없게 되면 거래량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틀 상한가 간 날을 보면 거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바로 그런 이유에 있어서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 뭐냐, 자, 요만큼 평시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평시인 거고요. 평시, 전시라고 봅시다. 아직은 전시인 거죠. 왜? 코로나라는 재료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수혜를 받고 강하게 상승을 보였는데 그 코로나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 뭐 시즌이나 이런 영상 이제 소개해드린 거를 보면, 이번에 코로나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좀 테마성으로 슈팅을 보였어도 이 종목이, 자, 예를 들어, 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아까 여기 이 부분 평시라고 했죠. 자, 테마로 인해 상승을 했습니다. 테마로 인해서 과하게 상승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뭐냐. 자, 1번, 2번, 3번이라고 놓고 봤을 때, 자, 1번은 평시라고 했죠. 원래의 이 기업의 현재 밸류인 거예요. 현재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이라고 쳤을 때 어떤 테마로 엮여서 추가적인 오버슈팅의 구간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만약에 상승을 보였어요. 다른 기업처럼, 시젠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였을 때, 이 기업이 이만큼 상승을 했을 때는 어떤 재무적으로 다시 이게 이제 재료가 소멸됐을 때 다시 평시로 돌아갈 만한 밸류를 받는 거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만 해서 상승을 보인 거냐, 아니면 정말 이런 위기가 기회로 돌아와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왔냐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시젠 같은 경우는, 자, 평시에서 1번에서 2번으로 테마성으로 상승을 했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테마성으로 상승을 했지만 이 기업이 한층 지금으로부터 좀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이 위기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뛰어넘은 거죠. 슈팅이 나온 거죠. 그래서 구간을 3개로 나누는데, 그러면 지금 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꺼지면 다시 한번 하락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 다시 원래대로 평시로 돌아가겠느냐? 아니죠. 이미 기업은 이제 요 정도 밸류 이상으로 요 2번 구간대로 다시, 그러니까 내려와 봐야 이제 2번 구간대로 내려온다는 거죠. 왜? 이미 성장을 해 온 겁니다. 성장을 해 온 거예요. 그 시젠 같은 종목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평시에서 2번으로 올라올 때는 테마로 인해 올라왔지만, 테마로 인해서 일단은 이제 이 구간으로 올라왔고, 한 번 더 테마에 또 한 번 엮이면서 최대 이제 거의 뭐 코로나의 뭐 선발주에 가까운 정도로 해서 슈팅을 한 번 더 내줬지만, 이제 이런 거품이 꺼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도 이번 기회에 성장은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평가를 받을 그 밸류에이션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자, 요런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좀 편해요. 매매할 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요, 정말 좋은 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일 하는 회사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뭐 글쎄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머니에 돈을 이제 못 챙겨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나 이거 너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네. 자, 아무튼 우린 투자자 관점에서 좀 봅시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자, 어쨌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 1번 구간은 이제 평시라고 했죠. 자, 2번 구간 테마로 엮이면서 어떤 이제 테마로 엮이면서 테마성 상승을 보여주고 새로운 구간을 형성을 했죠. 이 구간이 뭐다? 2번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떤 테마가 엮일 때 그 테마성 재료가,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내용을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점을 찍을 때 기존의 평시에서 1구간에서 2구간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여기 3구간까지 찍을 때, 다른 종목들, 수혜받는 종목들은 테마로 엮이면서 그러니까 총 2번의 슈팅이 보이면서 3번 구간까지 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 탄력을 받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까지 수혜를 받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단순히 이제 뭐 좋은 일 하고, 아, 이렇게 하니까 이 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또 뭔가 필요로 할 때 이 기업이 먼저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 정도의 기대감으로 해서 2번까지밖에 상승을 못한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요 2번 안에서 이제 노는데, 아직 어쨌든 이 코로나가 다시 이 악재,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 코로나 이슈라고 봅시다. 코로나 이슈가 정점을 찍은 데에 비해 찍고 지금 뭐 거의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좀 하향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아직 다시 완전 평시로 내려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선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이 구간에서 머물러도 될 정도의 재료는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 구간 정도에 있어도 되는 정도인데,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항상 기준 잡는 거 뭐라고 했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폭을 먼저 설정하자라는 겁니다. 그쵸? 위든 아래든 먹을 수 있는 폭을 설정을 하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요 정도 박스 안에서 놀지 않겠느냐. 자, 이게 이제 맥점이 되는 거죠.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눠 놓고, 일단 1구간, 2구간 나눠 놓은 거고, 2구간에서 지금 놀 수 있는 상황이냐? 맞잖아요. 아직 테마성 호재, 그러니까 코로나 악재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 아직은 이 구간에서 놀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여기 안에서 펼쳐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볼 때는 이 안에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자, 얘는 없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요 자리. 그 20선, 그러니까 이평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정도라고 하신다면 기존의 주식 유튜버 분들의 그런 좋은 영상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선이 의미하는 것도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거예요. 완전 이렇게 5일과 20일, 60일 전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보는데, 왜냐면 좀 단타 매매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5, 20, 60 정도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만 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일단 20선을 지지를 좀 해줬다는 내용은 얘가 한 번 더 어느 정도 슈팅을 해줄 수 있는, 뭐 꼭 너무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시세를 한번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먼저 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뉴스를 제가 항상 보기 때문에 알림을 해놨네요. 자, 했고요. 자, 오늘 들어갔는데 시가가 8.9%, 거의 9%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시가부터 급등을 했어요. 근데 뭐 시가에 이렇게 뛴 건 좋습니다. 시가에 뛴 건 좋아요. 펼쳐보면 오늘이거든요. 자, 시가 요만큼 갭 상승을 한 건 뭐 좋은 현상이에요. 그만큼 누군가가 사들이려고 달려들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시가는 여기죠, 참. 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시작하자마자 물량을 좀 던져내요. 당연히 던져내겠죠. 왜? 9%나 올랐는데 안 팔 거예요? 절반이라도 팔지? 그쵸? 어쨌든 그런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우리도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는 좀 짐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시면,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어디까지 뺄 거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막 거래량을 동반해서 저 갭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적정 수준에서 일부만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갭 상승을 이렇게 했지만 어디까지 뺄 거니 너,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까지 뺄 거니. 자, 볼까요? 거의 뭐 직전 고점 정도까지, 저는 이제 요 정도까지는 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전날에 대한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도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갭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좀 이제 반납을 했지만 완전 다 잡아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에이 뭐 다 털고 나가버릴래 하는 물량은 좀 적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거의 첫 번째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지와 저항만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영상 한 번씩 꼭 봐주시고요. 뭐 의도치 않게 광고 아닌 광고이긴 한데요. 자,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꼭 한 번씩만 좀 봐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죠. 제가 여기에 보조지표 왕창 띄워놓고 보든가요?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봅니다. 보조지표 얼마나 많아요, 지표들. 얼마나 많습니까? 되게 많아요.
다 볼 필요 있냐고. 물론 필요한 것들은 보겠죠. 근데 저도 저한테 필요한 것만 보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로 생각하는 게 저는 지지와 저항이다. 이게 곧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폭넓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지지와 저항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저 영상부터 시청을 하고 제 영상들을 보세요. 그러면 되게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일단 어느 타점에 매매를 했는지 인증을 한번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잠시만요. 오전에 이제 제가 추천을 했을 당시에 그 내용을 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알서푸트 9시 40분이죠. 9시 40분. 9시 39분 40분. 요 때죠. 요 구간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요 표시를 해둘게요. 39분 40분. 요때 이제 신호를 제가 보내드렸고 6,000원이 맥점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지 한번 확인하고 지지되면 6,120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자, 지지와 저항, 가장 맥점을 찾아서 그리라고요. 자, 이렇게 일단 저는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뭐 이거 올라간 거는 일단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 구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일단 우리가 매수할 때의 타이밍, 매수할 때 그 타이밍을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단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갭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다 반납을 하지 않고 직전 고점 정도는 지켜주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직은 한 발 좀 어느 정도 한 발 더 장전해서 좀 쏠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 9%까지 올린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한 번 더 필터링해서 한 번 더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이걸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보자마자 어라? 저기 지키려나? 하고 있는데 어라? 그러면 한번 이거 좀 더 보자 해서 제가 아침에 이제 모니터를 하다가 바로 빠르게 추천을 했던 거거든요. 그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도 10시 전에는 꼭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제일 빡세게 전 집중해야 될 거는 9시부터 9시 반. 그 시간대에는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도 좀 매도를 좀 해야 되고요. 슈팅이 나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꿀팁인데요. 꿀팁인데 9시 반에서 9시 40분, 한 뭐 길게는 9시 50분까지 요 구간 있죠. 요 시간대. 자, 이 시간대가 이게 빠른 단타에 있어서 어떤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대를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방향을 잡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저항대를 돌파를 해서 지금 상승을 보여준 거긴 하지만, 자, 일단 맥점 포인트들만 다시 한번 자꾸 말이 좀 새는데, 네, 자, 첫 번째 뭐다? 전날의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좀 지켜주는 모습. 여기까지 아직 안 깨줬잖아요. 그쵸? 이게 첫 번째예요. 1번. 자, 2번은 그럼 뭐냐? 2번. 여기 보시면 2번은 자, 뺐을 때 지켜줬고요. 뺐을 때 지켜줬습니다. 근데 여기 뺐을 때 지켜준 이 자리가 두 가지의 지지를 받아요. 어떤 두 가지의 지지? 자, 요 선이 뭡니까? 전고점. 그쵸, 전고점. 전날에 대한 고점. 그 전날에 만들었던 그 상승폭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선을 지켜준 먼저 포인트가 1번인 거고요. 요 선이 1번인 거고, 두 번째 요 21선이 올라오는데 21선도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쵸?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한 지지를 받고 있구나, 크로스 지지를 받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켜봅니다. 왜? 거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붙지가 않았어요. 자, 이 자리를 보면 좀 꼬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일단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21선이 지금 커브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자, 이것도 좀 팁이긴 한데요. 자, 이게 21선이잖아요. 그럼 오늘은 21선이라는 게 뭐예요? 캔들 20개의 종가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글씨 너무 못 쓴다. 자, 캔들 20개의 종가를 가지고 평균값을 내려서 점으로 찍어서 이은 게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쵸? 그럼 21선이라는 건 뭐예요? 캔들 20개. 근데 지금 1분 봉이잖아요. 그럼 몇 분까지예요? 19분까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진짜 지 역할을 하려면 어디서부터겠어요? 9시 19분부터겠죠. 오늘 상승폭에 대해서 얘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어디겠어요? 19분, 20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얘 힘을 발휘하는 시간대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여기서 꺾이죠? 19분부터 딱 꺾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21선을 좀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서부터라는 거죠. 이렇게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할 수 있는 구간에 있어서 어때요? 다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다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밑으로 하방으로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졌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상승폭과 하락폭 중에, 전체 폭 중에 우리가 밑으로 향할 수 있는 폭을 최소화시키고 리스크를 좀 적게 가자.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쵸? 자, 일봉상에서는 물론 뭐 커요. 이렇게 보면은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갭을 다시 메꾸고 내려오면 내가 아무리 여기서 샀어도 마이너스 10% 15%는 금방 빠질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좀 펼쳐놓고 봐보세요. 펼쳐놓고 보면 차트가 정말 이쁩니다. 그쵸? 저만 그런가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구간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지지선, 정고점 지지선과 21선이 올라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했는데, 그 21선까지 지켜주고 이 직전 바닥 요 자리까지도 좀 지켜주려는, 어쨌든 이 구간들을 지지를 강하게 해주려는 모습이 1차적으로 포착이 됐다. 자, 2차적으로는 9시 20분부터 이제 뭔가 요 황금선 21선을 좀 강하게 신뢰할 수 있는데, 그 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지지선 또한 얘가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으면 밑으로의 리스크는 어떻다? 밑으로의 리스크는 좀 적다. 그럼 여기서 손절을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이 전저점까지만 손절 잡으세요. 이렇게까지만 손절 잡으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럼 몇 프로입니까? 1.5%네요. 그럼 이 저점 깨잖아요. 이 5,670원 정도 요 구간 있죠. 강하게 지지받던 구간을 딱 이탈하면요, 거래량이 확 붙어서 확 뺍니다. 그럴 때 얼른 털고 나오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샀어도 어때요? 손절이 수수료 포함해서 키움증권 기준 수수료 포함해도 2%가 안 됩니다. 거의 2%입니다. 빠르게 2% 손절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요 갭 뭐 마이너스 15%까지 하락 다 때려 맞을 필요가 있나요? 자, 여기까지 빠진다 쳤을 때 7%네요. 7%밖에 안 되네. 7% 밖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7% 정도 되는 이제 갭인데, 시가 대비. 그러면 그 일봉상에서 7% 하락 때려 맞을래요? 아니면 여기서 기준 잡고 2%에서 자를래요? 괜찮죠?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펴본 거,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차트가 너무 정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긴 차트, 요거 하나만큼은 또 확실하게 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아침 이제 시가 부분을 돌파를 해주냐? 돌파를 해줬네요.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뭐다? 이제 자, 여기 첫 번째, 이거 좀 지우고 다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뭐다? 여기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제가 이제 뭐 기회 되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좀 뭐랄까요, 기술적 분석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유래 깊은 그게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사케다 오버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영상도 꼭 보시면 요렇게 매매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림 설정에서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지금 바로 한번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요 구간 보시면 그렇게 지지 다 설명됐죠. 자, 1번 박스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2번 박스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죠? 지금 요 20선을 굉장히 강하게 신뢰하는 거를 두 번이나 체크를 했죠. 자, 세 번째까지만 체크를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이 이제 요거를 지지를 확인하면 반등해주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왜? 이 폭과 이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박스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손절을 할 때는 요 기존에 저항으로 받았던 거를 지금 지지로 활용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21선 이탈하면 손절하면 됩니다. 21선 이탈하면. 근데 지금 굉장히 이 차트가 좋은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21선은 요 정도가 여기잖아요. 그쵸? 근데 개미 털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21선을 살짝 밑으로 툭 털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종목은 너무 정직하게 21선을 지켜줬지만 요만큼 툭 털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지와 저항선을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기준 잡아놓은 그 지지선을 손절가로 잡아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 종목 진짜 이 차트가 너무 정직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영상 길어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만큼은 우리가 그 개미 털기를 방지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또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만큼은 개미 털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20일에서 툭 잠깐 떨고도 우리는 손절을, 여기를 벗어나면 손절하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래서 제가 추천을 한 거예요. 저 혼자 매매하는 거면 그냥 사고 팔고 그때그때 호가창 보고 이렇게 매매하면 되는데, 추천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진짜 좀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더 길게 보고서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매수한 가격이 6,120원이라는 가격인데요. 6,120원이라는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6,120원 구간을 색깔을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때요?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기존에 저항받던 자리는 이렇게 꼬리가 있지만 이번에는 꼬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너무 좋죠. 여기서 이제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러고 이제 강한 슈팅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 번째 박스, 다섯 번째 박스까지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욕심내지 않고 먹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 5일선을 이탈하는 자리까지 해서 1차적으로 이제 가장 빠르고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5일선 이탈하는 자리까지만 해도 충분하고요. 근데 5일선은 난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21선까지 기다리세요. 21선 이탈할 때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호가창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좀 확실하긴 해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영상 추가적으로 제작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알서포트라는 종목 9시 한 40분 정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추천을 하면서 6,120원으로부터 이제 매도한 가격이 거의 한 13%, 수수료 때도 뭐 12%, 13% 정도, 혹은 조금 늦게 매매하셨더라도 뭐 10% 이상은 모두 다 이제 수익을 챙기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보면 9시 40분부터 10시 10분까지 30분이죠. 아침장 30분만 집중하면 10%의 수익인 건데 어때요? 단타가 굉장히 매력 있죠. 저는 이래서 단타가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폭,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설명이에요.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폭에서 제가 어떻게 매매하라 했죠? 저는 이 내용을 완전 전도하고 다닐 거예요. 자, 전체적인 폭에서 어떻게? 자, 여기 있죠? 요만큼만 하방의 리스크예요. 이 정도면 한 10% 되겠죠? 10에서 15% 되겠네요. 비율로 봤을 때. 자, 여기가 어때요? 85에서 뭐 한 90 정도 되겠죠? 이 박스의 비중을 보면요. 박스의 이 전체 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렇죠? 10에서 15%, 85에서 90%. 항상 말씀드리죠. 업사이드가 큰 종목, 그리고 하방으로 위험이 적은 그런 차트에서 매매를 하자. 이해되셨죠? 자, 영상이 굉장히 좀 길었는데 이번 영상이 좀 긴데 거의 30분이에요. 근데 어때요? 굉장히 알차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내용이 정말 꽉 찼고 차트 또한 너무 정직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이번 영상 굉장히 좀 뿌듯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영상도 이렇게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거니까요. 자,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도 꼭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